상고사란 가장 오래된 시기를 기록한 역사를 의미하는데 한반도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이 상고사의 출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조선부터 원삼국시대, 다시 말해서 부여와 옥저, 동해,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여러 고대 국가들이 존재했던 시기가 바로 상고시대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곳곳에서 수많은 국가가 건국되고 이들의 세력이 확장하여 중국 대륙과 접촉하며 문물을 교환하는 시기가 상고사의 시작이 됩니다. 중국 중원의 여러 국가들이 동이족이라는 표현과 함께 한반도의 역사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기록했던 시기로서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상고시대의 역사가 전해지지 않아 대부분 중국의 오래된 문헌과 사료들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삼국유사 등의 여러 기록들을 토대로 중국 기록들을 교차 검증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오류가 없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군에 대한 이름을 듣는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군 할아버지를 많이 떠올릴 것이고 환웅과 웅녀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단군 신화는 곰과 호랑이가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라는 신화인데 결국 100일 다이어트에 성공한 곰이 아리따운 여성으로 변신해 환웅과 혼인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단군 할아버지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신화는 기록이 없어 그 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 여기에 덧붙여 단군이라는 표현은 사람 이름이 아닌 고조선의 왕, 즉 군주의 호칭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단군 왕검이며 여기서 등장하는 왕검은 제사장의 의미로 무당 또는 하늘을 뜻하는 이름이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를 뺀다면 과거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던 어느 한 집단의 여성들이 환웅이라 불려지는 한 남성을 만났고 그 둘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 고조선을 건국하고 재정일치 사회의 우두머리로서 단군 왕검이라 불린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고조선의 실제 국가명은 조선이며 고조선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삼국유사의 기록 때문입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등장한 기자조선, 위만조선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 또는 단군조선이라 이름을 붙인 것인데 고려시대 학자 이승휴가 지은 제왕운기에는 단군조선을 전조선, 기자조선을 후조선이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자조선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 끝부분에 별도 후술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고조선이란 명칭이 활발하게 쓰인 것은 20세기로 접어든 이후입니다. 이성계가 건국한 이시조선과 구분짓기 위해 고대에 존재했던 오래된 이런 뜻으로 앞에 고자가 붙게 되었고 고조선이라는 표현이 현재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고조선이 건국된 위치가 어디인지는 많은 논란들이 있으나 대부분 요서지방에서 건국되고 전성기 때 유동과 한반도 북부를 점령했으며 멸망하기 직전 시점에는 한나라의 팽창에 밀려 평안도와 황해도까지 밀려난 것을 많은 학자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993년 북한에서 단군릉이 발견됐다며 고조선의 강역은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단군릉에서 발견된 뼈조각을 분석하니 그 시기가 기원전 3011년 전이었으며 고조선은 그때 건국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학계에서도 고조선이 멸망한 것은 한나라에 의해 멸망한 기원전 108년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고조선이 언제 세워졌고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확실히 이거다라고 구분짓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조선의 건국 연도가 기원전 2333년이라는 설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그대로 인정해 알려져 온 것일 뿐 고조선의 내용이 담긴 삼국유사, 고려사, 제왕운기, 동국통감 등 여러 사료들에 기록된 고조선의 건국 연도가 제각각 다르다는 부분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고조선에 대한 내용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만 있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위만 조선은 고조선의 뒤를 이어 등장하게 된 왕조이며 나라 이름 그대로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위만 조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서 24사 중 하나이자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는 위만 조선의 시조인 위만은 중국 연나라 사람이라고 적어두고 있는데,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 연왕 노간이 한나라와 싸우다 패배해 흉노로 도망갔을 때 위만이 연나라 사람 1,000명을 모아 고조선에 투항. 이윽고 고조선 준왕은 그곳 지리를 잘 아는 위만을 외신에 임명하여 요동지방을 방어하게 했으나, 위만이 다른 마음을 품으며 각 지역의 유민들을 끌어모아 스스로 왕이라 칭하곤 반란을 일으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기원전 194년의 일이었으며, 기원전 108년 한나라에 의해 멸망한 조선은 결국 위만 조선이 되는 셈입니다. 단순히 기록대로라면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니 고조선이 중국인 것이었느냐 오해할 수 있으나, 그 뒤에 상투를 틀고 조선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다면 새로운 국가 이름을 썼어야 맞지만, 위만은 그대로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를 한데 모아 정리해보면 당시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늘려가던 고조선이었으나 연나라 장군 징계에게 공격을 받아 요동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고조선이 패배하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연나라에 끌려갔다는 것으로서 위만도 그중 하나였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모든 내용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긍정과 부정 모든 의견들이 존재하니 단순 참고용 정도로만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자조선은 기자라는 사람이 고조선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중국 고대 왕조로부터 발령받아 부임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자에 대한 내용은 중국의 여러 문헌들에서 그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각 기록들에서는 기자에 대해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서 기년에는 기자가 상나라 왕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가 상나라 멸망 후 주나라 무왕에 의해 봉해졌다는 설, 상서에는 상나라 주왕에게 간언했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멸하고 통일을 하면서 기자를 풀어주자 기자는 무왕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법도, 즉 홍범을 가르쳐주고 떠났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기록된 내용들, 즉 과거에는 고고학 발굴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 모든 기록은 문헌과 사료에만 의존해야 되는 실정이었고, 이러한 기록들은 기자가 중국에서 임명된 사람이며 그의 후손들이 결국 조선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는 일종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자는 주나라가 세워지자 조선에 왔다는 기자 동네설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보내 관리하게 했다는 기자 피봉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며 기자 조선에 대한 진위 여부는 고고학적 관점에서 거짓으로 판단되고 있어 학계에서도 기자 조선은 배제하는 실정이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그저 기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확정적 이야기가 없어 허구로 보고 있구나 정도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